없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서 신규 계속 연구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총 5종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이 정책 토론회는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예, 또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마이크 키시고 한번. 죄송합니다. 네, 연구평가와 연구복지 DB입니다. 네. 그 정책 토론회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고 네, 연구 경과를 정책과 복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회 참석자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셨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요. 먼저 책임 연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는 한 3분 정도 모실 생각입니다. 토론자의 경우 전문가 1분,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계신 분 2분 해서 실질적인 정책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자료에 보면 이제 복지 관련 공무원과 민간 기관이라고 참석자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네.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복지 관련된 또 복지와 뭐 해당하는 연구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참석에 대한 부분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연구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이 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네. 플로어에는 당사자분들을 많이 모셔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네. 그리고 시의회에도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또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그 다양하게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참석 범위는 좀 그렇게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세 종의 연구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하실 건데 그 네. 세 종이 어떤 연구인가요? 네. 8월에는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9월에 2건이 있는데 먼저 그 보건의료 쪽 AI 보건의료 연구와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연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한 목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쪽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2017년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왜 이제 와서 신규 사업에 들어와야 될까요? 네, 의원님 지역복지실장 김철민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미 제정되고 시행됐는데요.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도 비율이 공공 분야는 1.1%로 또 이렇게 보건복지에서 상향 조정했고요. 그 과정에 공공기관에서 이걸 시연을 또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 2022년도인가에 저희 중증장애 생산품에 관한 연구를 해서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올해 신규 사업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 비율을 1.1%로 상향 조정했다고요? 예, 올해 1.1번 상향됐고요. 작년 같으면 저희 재단은 3.27%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여기서는 이제 교육청 소관 기관까지 포함해서 이 이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에 보면 네, 10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한정된 거는 공공기관으로 고칭합니다. 일반과 다르게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공공기관이고요, 교육청도 지자체 포함되기 때문에 예, 일반에서 적용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적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근거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고 우리 시는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면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현황 및 생산품 정보 조사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 저희도 서치해봤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서치해봤는데 현재 평택시는 6개소가 있고요. 또 그 유사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도 지금 현재 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산품은 몇 종이나 있나요? 생산품은 대부분 제빵이라든지 또 인쇄물 또는 현수막, 화장지 또는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또 배전반 등 제어 장치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 벌써 정보조사는 거의 끝나고 딱히 제가 봤을 때 할 게 없는데 왜 3개월씩이나 걸리는 걸까 이게? 또 장애인 생산품 업체와 많은 관계 형성을 하고요. 또 애로사항이 뭔지 또 그 기간이 많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또 단축해서 사업을 빨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활성화 기존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었던 사업이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렇게 오래 잡을 필요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신속한 구매가 좀 우선일 것 같고 예, 실적 위주로 신속하게 구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상향될 수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적다, 사업을 더 확장해야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단 이렇게 보면서 연구 영역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연구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로 저는 읽히고 있었고, 그리고 산하기관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재단이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다양한 생각들도 말씀을 주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것이 산하기관에 대한 임면권이 이제 재단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장만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도 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시설장이 물론 이제 그 시설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에서 위탁은 받았고, 근데 이거를 책임은 져야 되는 이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보완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시설장만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은 시설장이 그렇죠. 하게끔 예, 돼 그렇죠. 있고요. 또 예산 부분은 지자체에 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조율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권한은 많이 없으신데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안에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잘 지켜지고 있죠? 재단은? 네네. 몇 명이어야 하는데 몇 명이 18명인데 38명? 네, 38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네. 받으시고 있으시겠습니다. 얼마나 네, 올해 받으시죠? 8,100여만 원 나왔습니다. 다른 재단이나 다른 곳은 산하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안 맞아져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특화된 업무를 하시는 재단이다 보니 더 신경을 쓰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일단 격려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가 그거 하게 된 건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은 인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아집니다. 거기 직원들이나 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게 언제까지 시죠? 저 내년 1월 7일자입니다. 네, 1월 7일. 네, 근데 체제가 변화 하면은 저? 고동안만 네 대표 대표 체제로 변하는데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뭐 법령이나 네 그런 거 저기 조례 이런 규정집은 다 이미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는 통과했고요. 상황인 거죠. 네, 뭐 이제 등기 그거 부분만 등기하고 지금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확인해봐죠. 제가 그거까지 네네. 실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행정지원실장 이정은입니다. 저희가 24년 7월 5일 날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에 정관과 규정 개정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네. 예, 지금 사무처장님 임기 동안 조례가 의회 통과되어서 네네. 절차 뭐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그런 절차는 없는 상황. 네,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권능이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잘 대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한 관심이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또 실장님이 또 잘 해주시고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고 과도기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잘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것에 유독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투자 대비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통적 관심일 수 있는데요. 이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은 내용은 이제 좋은 연구원 분들을 확보를 하고 또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되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중심이 돼서 실장님 중심으로 더 외부의 좋은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써주시는 것 예산의 문제일 것 같고요. 좋은 전달 체계,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이런 것들이 재단에서 연구를 했어요라고 전달돼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거 쓰세요라고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어떤 연구를 해볼까요? 라는 의견을 들으시는 체계를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고 이게 만들어진 것이 조례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습니까? 의회에? 네,
조례로 이어진 사례가요. 21년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또 18년에 폐지수거 노인 생활과 관련돼서 조례로 네. 이어졌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조례도 저희 연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고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달체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연구 결과가 그냥 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의원님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그 어떤 연구를 해볼까요? 라고 수요조사하는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의견을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모든 연구 정책 과제들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10개면 10개 중에 5개면 5개 중에 한 80%는 의견을 받은 것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단의 의견을 좀 담아서 진행을 합니까? 어떤 구조죠? 저희가 한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구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요조사 중심으로 한 1순위부터 한 3순위까지는 꼭 이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제가 쭉 정해지면 여러 분야랑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책 흐름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연구진과의 저희 내부적인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한 총 5종에서 6종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재단에서 복지 분야 이 부분은 꼭 쥐고 가야 되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단기 과제 말고 중장기 과제로 계속 팔로우 되면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어야 이 조사가 완성되는 주제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과제가 있지는 않으시죠?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된 연구가 총 한 3-4차례가 쭉 진행이 그렇죠. 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몇 번의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와서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청년과 관련된 연구를 좀 그렇게 모델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지속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연구 기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가족센터, 청년지원센터, 장애인센터 이런 곳에서도 의견을 좀 받아서 본인들이 정책화하는데 핀셋으로 딱 꼽은 것처럼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는데 만들어냈어라는 근거가 되는 연구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이 가족 형태가 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많고 청년들의 고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족 형태 안에서 좀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현황 조사를 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흐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조사 가 2, 3년 만에 한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조사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복지 관련된 분야도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선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된 연구 영역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한 명 더 뽑으실 계획이셨잖아요, 연구. 네, 맞습니다. 하셨나요? 아, 하셨나요? 이게 AI 관련된 분야가 엄청나게 넓을 텐데 AI 윤리부터 시작해서 사용 방법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넓은 분야일 텐데 복지 분야 관련돼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도 그래도 넓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 네, 맞습니다. AI가 워낙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분야를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 건강과 관련된 보건, 그리고 복지, 기술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를 일단 이번 연구 보고서에 그것도 넓은 것 같아서요. 예정입니다. AI가 보건복지에 어떻게 네, 활용될 네. 것인가를 하기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의 AI에 관심이 어느 순간 많으셨고 뭐 어느 순간은 아니시겠지만 흐름이니까. 근데 갑자기 AI 관련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갑자기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연구적 과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제 뭐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 복지 분야의 연구원 중에도 AI의 분야가 너무 많아서 뭐 AI 분야를 어느 부분을 그 복지 분야에 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뭐 윤리 AI가 복지 분야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뭐 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제가 좀 정해진 다음에 선발을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면 AI 관련된 분야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또 다른 연구 영역도 해야 되시는 분이니 뭐 통괄적으로 뽑긴 하셨겠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AI를 어느 분야로 해보겠다는 방향성이 없는데 일단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AI 어느 분야 할 건지 또 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네. 연구 진행 방향 잠깐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네네.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런 고민을 함께 지금 진행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하려면 중장기 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예, 워낙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연구하면 AI 기술은 이미 저만큼 발전해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네네. 요즘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현재 건강증진 모바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접목하시는 플랫폼 뭐 얘기가 나오셔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홈페이지 형태입니까? 앱 형태입니까? 뭐 접수도 하고 신청도 해서 뭐 비용도 처리할 수 있고 뭐 이런 형태까지 고민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비용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플랫폼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네. 내가 아동 돌봄이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대에 필요해. 그러면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내가 이 시간대 이 시간대 필요하니까 선생님을 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경기도나 그 우리 시의 이 사이트와 연동된 정보로 매칭이 되고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평택시만 굉장히 이제 크게 고 연동되는 거는 이제는 그 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뭐 사이트 맵이 정해져서 이제 뭐 개발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게 통합돌봄이 눈앞에 계속 어른거려서 통합돌봄도 비슷한 형태로 신청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플랫폼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아동 돌봄을 이제 만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장애인 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뭐 병원을 가는데 이제 불편해. 그래서 신청을 할 거야. 뭐 어르신 뭐 장애인 분들이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이 아동 돌봄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모듈화해서 평택형 통합 돌봄 신청 사이트 뭐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도 좀 어느 한켠에서는 고민을 가지고 좀 개발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좀 제가 좀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사회복지 유형별 대상자별로 세션이 개별화 법령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다양한 산발된 사업을 중앙 중심으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환자까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과정이 맞습니다. AIP가 의원님 말씀 잘 맞습니다. 네. 그 과정 평택은 선도적으로 희망 나눔 지원단도 있고 맞춤형 돌봄, 제가 장기요양 기관 돌봄 다양한 산재된 사회복 인프라를 그렇죠. 한 곳에서 버튼만 누르면은 맞습니다. 어느 시민들도 돌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 사실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플랫폼이 조만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자원을 다 끌어모으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갈 길이 멀어서 어쨌거나 그 종국에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실 건데요. 뭐 그때까지 잘 아동 돌봄 플랫폼을 잘 만들어 주시고 한켠에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확장성을 가져야겠다라고 닫아버리지 말고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플랫폼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거는 재단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도 밖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좀 같이 현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시설별로 기부금 기부금이라고 하나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정치인들이 이제 제3자 기부 행위 그러니까 좀 민감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비근 이렇게 성남 FC 문제가 법적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딘가에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는 게 되게 투명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시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 기부를 받아도 되나? 이 회사가 우리에게 기부를 하고 어느 행정적인 도움을 받나? 이런 것들을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과연 재단은 이제 후원금을 안 받으시니까. 네. 근데 산하 기관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받고 계시는가 싶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후원금을 받는데 후원금을 처리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규에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얼마큼 모였고 어디에 얼마큼 쓰였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지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장애인분들 사용하시기 편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버튼 누르면 글씨가 커지기도 하고 버튼 네네. 누르면 요즘 그 내용이 점자로 이렇게 표출이 돼서 그것을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는 아직 이런 사이트 없습니다. 없죠. 네. 전자점자 생성 기능 이런 것이 있어서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재단이니까. 네, 네. 그리고 장애인 그 단체는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 기관 복지관들도 홈페이지는
서둘러서 탑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능이 지금 탑재된 곳이 있는지 또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각 재단 공통사항 말씀 드린 김에 지금 건물을 여러 기관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네. 이윤아 의원님이 지난번에 그 카메라 CCTV 말씀 주셔서 그런데요. 네. 북부 복지관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산하기관이. CCTV 정수기 관련돼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분리돼서 계약 발주가 되어 있는지 통합되어서 하고 있는지 따로 돼 있을 거. 네 한번 해서 한 근 3년치 예산 자료가 예산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료를 좀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도 어쩌면 좀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이 되면 오후에 더 추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앞서 최종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AI 기반의 정책 개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최종구 의원님이 또 질문을 잘 해주셨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적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AI 기반의 정책 기반에 뭐가 있을까, 정책이 뭐가 있을까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독사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뭐 아니면 AI가 움직이면 지금 타 시군에는 시작된 데가 있어요. 24시간 이제 그 저희 지금 민원 콜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24시간 운영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들이. 근데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24시간 이제 안내가 가능한 AI가 도입이 됐을 때,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수급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그리고 계층별로 또 노인 뭐 아이 장애인 분들 뭐 그 어떤 그 분류별로의 AI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될 수 있다.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빅데이터 활용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지금도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AI 기술이 너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갖다 쓰거나 여기 도입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지. 지금 아마 이 빅데이터 운영하는 이 정도의 인공지능은 아마도 뭐 저희가 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거를 도입하거나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 주신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드리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인공지능 기술로도. 그러나 조금 이 부분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면 도입이 됐을 때 활용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 기반의 이 정책들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우리 재단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인공지능이 AI가 발달하면서 없어질 직업군들 쫙 있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직업군 중에 그 거의 상위 랭킹이 뭐냐?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지 않는다. 거의 상위 랭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랬을 때 복지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대상자분들이나 뭐 이런 모두가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원활하게,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하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의원님들 다 얘기하신 거예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아까도 뭐 이종원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저희가 특별법에서 이제 2%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에 1.1% 얘기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 1% 돼 있잖아요.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의원님들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재단에 가서도 얘기하고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대로 그냥 가잖아요. 10대 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는 제가 재선 의원이에요. 지금 7년째 하고 있지만 초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딨냐?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6개 생산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 요 생산품목이 뭐 사무용지류 그러니까 A4 같아요. A4 제과제빵, 화장지, 인쇄물, 현수막, 커피류, 뭐 판촉물, 쇼핑백, 상패 뭐 이 정도예요. 다 곡물류 뭐 이런 정도인데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성남시나 하남시 뭐 저희 2배, 3배, 4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가 1%를 원활히 넘고 더 이상 계속 이야기되지 않으려면 품목에 대한 컨설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에 대한 컨설팅 다른데 제가 아까 보니까 서울시 거랑 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없는 게 뭐 있냐면 뭐 비누, 화장품, 뭐 세탁, 뭐 택배, 피복류, 조형물, 화재 감지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방향제 뭐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컨설팅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또 우리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컨설팅이 끝났을 때에 기존의 이 6개 사업장이 하고 있는 이 사업장들이 예를 들어서 품목 전환을 가져오려고 할 때 컨설팅 영역에서 분명히 그 생산 설비나 공간의 문제나 건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들 이 부분에 대한 답까지 좀 내어놓아서 시가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화된 설비들 이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고 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돼서 조금 더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설비가 구축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줘야 제가 볼 때는 이 뭐 저희들이 목표하는 금액을 원활히 넘을 수 있다. 우려하는 거는 제가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강요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타시군에서 구입해서 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채우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타시군에서 가져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타시군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택시에 있는 다른 뭐 사회적 기업도 있고 무슨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계세요. 타시에서 우리 거 사준다면은 우리도 사올 수 있지만 이 어렵잖아 지금요. 소상공인분들도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가 세게 강요했을 때 외부에서 사오는 일들, 저는 뭐 평택시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부에서 좀 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건 품목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컨설팅, 거기에 따른 생산 설비. 내가 뭐 화장지 만드는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인데 향수, 뭐 방향제를 좀 하고 싶어요. 방향제 하면은 평택시의 관내 우리 관공서의 모든 화장실이나 사무실에 방향제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납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그 생산 시설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 여기까지 지원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정장선 시장님이나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아니면 뭐 많은 뭐 이게 조인이 돼서 무슨 산업진흥원과 조인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보고서를 레포트를 내놨을 때에 안 된다라고 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했을 때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 그러면 1%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구매하라고, 화장지 얼마나 더 구매해요. A4용지 어디까지 더 구매하겠습니까? 그걸로 1% 넘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비, 용역비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고 이 부분은 보고서에도 담아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좀 담아주시고, 그래서 컨설팅 제품에 다양할 수 있는, 생산품 다양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그 컨설팅에 따른 설비 구축하는 비용이나 이 부분들도 계획할 수 있게끔, 시가 거기에 응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저희 중증장애인분들, 저희가 우선 구매, 이 생산품 우선 구매 해야 되는 이유는 까먹고 막 그 사야 된다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고용되어질 수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분들이 고용되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계속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꼭 이뤄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뤄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컨설팅과 설비비 투자돼야 됩니다. 투입돼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그 애정원님 말씀과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의 근거로 기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말씀처럼 예.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제 생산 과정과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하게끔 그 과정에 저희 평택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 등을 연계해서 네. 컨설팅과 또 그러한 다양한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네. 트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는 이유가 의회 의원님들이 6월에 하려는 이유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2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1차 정례회로 당겨서 6월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방송 보고 있는 복지국 관계자분들도 더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고 계속 얘기 나오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가는 어떻게 가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예산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